안녕하세요. 아동간호학 기출유형문제 2023년 하반기 시험 대비 진행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미숙아에게 보육기를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우리 미숙아의 보육기 간호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숙아의 보육기 간호. 그래서 미숙아의 보육기 간호를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미숙아 보육기 안에서 우리 보육기 안에서 체중을 측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보육기 내 온도는 30에서 32도씨로 미리 보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온을 해놓고 미숙아를 넣어놓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이들이 열량 소모가 증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는 횟수를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우리 인큐베이터, 보육기 안에 있는 미숙아를 간호를 할 때요. 그리고 또한 만지는 횟수를 최소한으로 해야 하는 이유 또한 우리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체온 보온을 위해서 우리 보육기 문을 열고 닫는 횟수도 최소한으로 해줘야 하고요. 우리가 체온 감지기도 부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체온 감지기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놓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앙화아이로 취하면 복부나 아니면은 보기로 취하면 등이나 옆구리에 우리가 체온 감지기를 놓아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 감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손 씻기도 철저히 해줘야 하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미숙아에게 보육기 적용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보육기 안에서 체중을 측정한다. 이제 틀렸죠. 보육기 안에 습도를 낮게 유지한다. 55에서 65% 우리 병실, 신생아실의 습도와 같았죠. 55에서 65%. 그리고 보육기를 사용 전에 미리 보온해 둔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주기적으로 보육기의 모든 문을 열어 환기한다. 안 되죠. 우리 체온 보온을 위해서 아이들이 체온 조절 중추가 아주 미숙하기 때문에 체온 보온을 해줘야 한다라고 배웠죠. 체온 보온을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문을 열고 닫는 횟수도 최소한으로 해줘야 한다라고 했죠. 그리고 보기를 취하면 우리 복부가 아니라 등이나 옆구리에다가 체온 감지기를 부착해요. 그래서 우리 감지기가 있으면 아기를 이 위에다가 올려놔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앙화아이로 이렇게 누워있다. 그러면 복부, 그냥 엎드려 있다 이렇게 보면 아이를 거의 엎드려 놓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엎드려 있는 경우에는 여기 등이나 옆구리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죠. 그래서 체온 감지기 위에다가 아이를 올려 놓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2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신생아의 정상적인 반사, 우리 반사 반응도 중요하게 다뤄줘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네모 안에 들어있는 설명을 볼게요. 아이를 반듯하게 눕히고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는 쪽과 팔과 다리는 펴고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리는 거. 근데 주먹은 또 쥐고 있죠. 이걸 긴장 목 반사라고 하죠. 5번입니다. 모로 반사는 우리가 문을 쾅 하고 닫거나 이렇게 자극을 받으면 아이들이 엄마를 껴안는 듯한 팔을 포옹하는 자세를 취한다. 모로 반사입니다. 이건 또 중요한 게 뇌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쇄골 골절이 있으면 미약하거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죠. 그리고 빨기 반사는 다른 말로 우리가 흡철 반사라고도 표현을 해요. 무엇이 입술에 닿게 되면 빠는 동작을 나타나는 게 빨기 반사, 다른 말로 우리 흡철 반사라고도 합니다. 움켜잡기 반사, 우리 파악 반사 라고도 해요. 그래서 입 주위에 자극을 하면 그것을 향해 입과 고개를 돌린다. 그래서 우리가 젖찾기 반사라고도 해요. 젖찾기 반사. 그리고 바빈스키 반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가장 늦게 소실되는 반사 반응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1년 이후에나 소실을 되는 게 바빈스키 반사라고 했습니다. 발바닥의 외면을 발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가볍게 간지리면 우리 발가락이 이게 그레이트 토예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이라는 거죠. 엄지발가락. 그런데 발바닥을 볼게요. 발바닥의 외측에서 이렇게 살짝 볼펜으로 긁잖아요. 그럼 발가락들이 다 쫙 펴져요. 엄지발가락은 저쪽으로 신전이 되고요. 과신전이 되고요. 이렇게 쫙 펴져요. 그걸 바빈스키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나오니까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겠죠. 한번 1년이 아직 안 된 조카나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거 반사 반응 나오거든요. 바빈스키 반사. 1년 이후에나 소실이 되는 반사이기 때문에 1년이 안 된 조카가 있으면 가서 한번 해보세요. 되게 귀엽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상적 반사, 아기를 반듯하게 눕히고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돌리는 쪽과 팔과 다리는 펴고 반대쪽 팔과 다리는 구부린다. 5번이죠. 우리 3번 볼게요. 정상 발달 단계상 18개월 된 유아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은 한 발로 뛴다, 신발끈을 스스로 맨다, 가위를 도형을 자른다, 도형 모양으로 자른다, 머리 위로 공을 던져 잡는다. 이거는 아이들이 한 4에서 5세 정도가 되어야지 가능이래요. 그리고 우리 5번이 정답입니다. 친구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서 노는 거는 우리 놀이 발달 과정에 따라 놀이도 조금씩 아이들이 발달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평행 놀이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18개월이면 어디에 속하죠? 우리 2, 3세에 속하고 유아기에 속해요. 그래서 평행 놀이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친구 옆에서 비슷한 장난감이나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혼자서 논다. 이게 평행놀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놀이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아이들이 방관자 행동이에요. 놀이보다는. 그래서 방관자 행동이라고 하고요. 지켜보는 행동을 합니다. 1세까지 아이들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요. 다른 아동들이 노는 모습을 그냥 지켜보는 거죠. 놀이를 직접 참여하려는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아요. 단독놀이도 1세까지를 단독놀이를 하는데요. 아동이 혼자서 주위에 다른 아동들이 사용하는 것과 다른 장난감을 노는 것, 이걸 단독놀이라고 합니다. 그에 반면에 평행놀이, 우리 5번에 대한 설명이죠. 평행놀이는 우리 2, 3세 아이들이 주로 하는 놀이고요. 주위의 다른 아동들과 비슷한 같은 장난감을 이용해서 혼자 놀아요. 가까이에 다른 아동들과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같은 장난감의 종류를 갈고 놀지만 우리 같은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5번이 정답입니다. 4번 볼게요. 영아에게 이유식을 제공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우리 이유식 간호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볼게요. 1번 고형식이는 우리 생후 6개월부터 시작을 하죠. 이론상으로는 6개월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소아과 진료를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빨리 진행해도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은 드리지만 우리가 시험을 대비해서 이론적으로는 고형식이는 생후 6개월부터 시작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2번 보시면 우유를 먹이고 난 뒤에 이유식을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유식을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우유를 먹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유식에서 보충하는 것을 우유로 보충하는 거죠. 이유식 거의 처음에 먹일 때 거의 다 버린다 생각하고 아이들을 먹여요. 그래서 길들이기 위해서 먼저 숟가락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처음에는 먹인다는 것보다는 그냥 연습한다라고 행위를 연습한다라고 이제 주는데 목적을 두고 줘요. 그래서 보충은 우유로 채워주다가 점점 아이들이 이제 숟가락을 떠먹는 양이 많아지면서 우유가 점점 먹는 양이 줄어들면서 우유는 사라지고 이제 이유식을 먹게 되면서 이제 점점 밥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유식을 먼저 먹이고 우유를 먹입니다. 3번 보면 젖꼭지 구멍에 큰 젖병에 담아서 먹인다?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숟가락을 꼭 이용해서 먹여야 돼요. 새로운 맛을 배우는 즐거움과 미각 발달을 저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젖병에다 담아서 주지 말라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3개 이상의 재료를 혼합한 이유식으로 시작한다. 우리 시작할 때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곡물, 야채, 과일, 그리고 고기류 이렇게 시작을 했죠. 야채만 쓸게요. 그리고 고기 이렇게 줬죠. 처음에는 우리가 쌀을 갈아서 우리가 미음으로 이렇게 주다가 이제 점점 야채 한 가지씩 추가하고 또 고기도 추가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먼저 시작할 때는 3개 이상 재료를 혼합하지 않고 한 가지씩 시작을 하다가 야채도 추가하고 또 고기도 추가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5번이 정답이죠.
새로운 음식을 추가할 때는 알레르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4일에서 7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한 가지씩 시도를 한다. 이게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우리 5번 볼게요. 초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초유. 우리 초유를 설명을 한다면 초유는 황색이에요. 그리고 성수기보다 지방 함량은 적어요. 하지만 단백질 함량이 성수기랑 초유만 비교했을 때는 초유가 단백질 함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유시 태변의 배출을 촉진하죠. 우리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유시 대변을 촉진한다. 이게 정답이고요. 초유는 분만 후 2, 3일 동안 분비가 됩니다. 분만 후 2, 3일 동안 분비가 돼요. 그래서 초유는 묽고 흰색이다. 이게 아니라 황색이에요. 황색. 좀 농도가 높고 그래서 황색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유 황색이며 성수기보다 지방 함량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많고 모유수유시 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변의 배출을 촉진하고 분만 후 2, 3일 동안 분비가 되는 게 초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6번 볼게요. 좀 떨어져 있네요. 6번을 보면 재태기간 30주로 태어난 조사나의 신체적 특징 옳은 것을 고르래요. 조사나가 우리 미숙아인 거 아시죠? 우리 미숙아는 잘 익숙해서 아는데 조사나라고 하면 미숙아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사나, 미숙아 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숙아의 정의가 뭐죠? 출생 체중에 관계없이 임신 37주 이내에 미만에 출생한 신생아를 미숙아, 조사나라고 하고요. 그들의 특징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피부는 적색에서 분홍색, 정맥이 보이고 솜털은 많고 피하 지방은 적거나 없죠. 매우 작고 야윈 외모여서 신체에 비해서 머리가 커 보여요. 팔꿈치, 손목, 무릎, 발목이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고 남아에서 음낭 발달이 미약하고 고환 하강이 안 되어 있어요. 활동적인 움직임이 거의 없고 여하에서 음액이 돌출되어 있고 잡는 반사, 빨기 반사, 연화 반사가 약하거나 비효과적입니다. 체온 유지가 어렵고 빈번하게 모호흡이 있고요. 희석된 소변, 주기적인 호흡, 환기 저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1번부터 볼게요. 피하 지방이 적다라고 했죠. 틀렸고 솜털은 많다라고 했어요. 틀렸고 손바닥과 발바닥에 주름이 생기기 전에 태어나서 주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4번 보시면 적분홍색의 피부 밑으로 정맥이 비쳐 보인다. 얘가 정답이죠. 남아의 경우 음낭 속으로 고환이 내려와 있다가 아니죠. 고환이 하강이 안 되어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7번 볼게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의 갈등은 우리 자아 정체감 대 역할 혼돈이죠. 우리 청소년기 때 획득해야 할 발달 과업의 에릭슨은 자아 정체감이라고 했어요. 자아 정체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나 자신을 아는 거죠. 나는 누구와 있을 때 행복하고 뭘 할 때 기분이 좋고 어떤 걸 할 때 행복을 느끼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대학을 어떤 과를 가고 어떤 친구들이랑 잘 어울려서 놀 수 있는지 알아야 그 친구들하고 주로 놀게 되고 어떤 성향의 친구를 만나야지 내가 그 만남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이런 걸 잘 알아야지 나중에 친밀감도 갖게 되고 이런 거를 먼저 획득을 해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예요.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업 갈등은 그렇지 못하면 역할 혼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근면성 대 열등감은 언제 성취해야 할 주요 발달 과업과 갈등이죠? 우리 학령기죠. 그리고 주도성 대 죄책감은 학령 전기, 친밀성 대 고립감은 성인 초기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알아야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 그 관계가 쭉 오랫동안 유지되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고 그 만남이 긍정적인 내한테 자극이 되어서 고립되지 않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 보면 우리가 나중에는 고립감에 빠지게 돼서 운둔형 외톨이 같은 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성 대 친체성은 성인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5번이 정답이죠. 여기서 나오지 않았던 신뢰감 대 불신감은 영하기, 자율성 대 수치감은 유하기, 그리고 거기까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동기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봤고요. 우리 8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8번 문제 보면 설사 탈수 심한 유아에게서 설사로 탈수가 심한 유아에게서 우리 증상이나 징후 그럼 얘는 지금 탈수 증상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탈수 증상을 본다면 우리 점막 건조해지고 몸에 수분이 없으면 당연히 눈물이나 점막에 이런 침이나 이런 게 건조하겠죠. 많이 없겠죠. 그래서 점막이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빠르고 약한 맥박, 천무는 함몰되고 피부 긴장감은 감소되고 체중은 또 감소되고 소변 비중은 또 증가가 되겠죠. 이런 탈수 증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체온은 올라간다고 했죠. 체온은 올라가요. 저체온이 아니라 체온은 상승이 되고요. 체중 감소. 우리 2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느린 호흡이 아니라 빠르고 약한 호흡 맥박. 피부 긴장감 감소. 느리고 빠른 맥박이죠. 빠르고 약한 맥박이죠. 죄송해요. 빠르고 약한 맥박이에요. 빠르고 약한 맥박, 빠약맥호라고 외우시면 되죠. 빠약맥호. 빠르고 약한 맥박호. 탈수 증상은 우리 굉장히 많이 나와요. 탈수 증상. 되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탈수가 온다면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그 건강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체중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중 감소가 되고 있다. 아이들은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탈수 증상,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체온이 올라간다는 거, 빠르고 약한 맥박호흡, 피부 긴장감 감소 이런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대천문 함몰도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9번 볼게요. 모유수유 중인 산모의 유방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유방 우려이 뭐냐면요. 우리 우려이라는 것은 뭔가 빵빵하게 차 있는 경우를 우려이라고 합니다. 압력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빵빵하게 압력이 높은 가슴에 아이가 입을 대고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잘 물지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방 우려이 있는 환자 간호에서는 우리가 아이에게 자주 젖을 물려서 그 젖을 자주 비워내야 하는 게 우리가 유방 우려를 완화하는 그런 예방 간호이고요. 그 간호로는 우리가 젖을 물린다면 우리 빵빵해진 젖을 물린다면 아이들이 잘 못 물이니까 유방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젖을 조금 짜내요. 그래서 유방의 압력을 낮춰서 아이들이 잘 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유관을 따라 손가락으로 돌려가며 유방 마사지 해주는 것 또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유즙을 짜내지 않는다 아니고요. 비누로 씻어주지 않아요. 유도는 우리 모유수유 중일 때 비누로 씻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서 문제 또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탄력 붕대로 감지 않고 모유수유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니죠.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9번 볼게요. 아니요, 10번 보겠습니다. 태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에요. 우리 태변 무슨 색이죠? 암록색이에요. 난환색이 아니고 끈적끈적이에요. 끈적끈적이에요. 고약한 냄새 없어요. 우리 4번이 정답이죠. 출생 후 처음 보는 변입니다. 그리고 태변을 보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항문 직전 기형을 의심하죠.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11번 볼게요. 주 양육자와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하는 유아의 정서 상태는입니다. 유아의 정서 상태.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우리 분리불안이다. 그럼 퇴행은 잘 가리던 소변을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경험을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둘째 동생이 태어난다거나 이런 동생이 태어난다거나 하는 그런 사건이죠. 그런 경우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소변을 잘 가리다가 못 가리게 된다던가 젖병을 뗐는데 젖병에다 우유를 달라고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퇴행이죠. 거부증은 타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유아기의 행동 중에 하나예요. 거절증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분노 발작은 무엇인가에 불만이 쌓이거나 불안할 때 울거나 떼쓰다가 우리 지쳐 쓰러지는 경우예요. 이때는 그냥 분노 발작 시 대처 방향은 그냥 지켜본다, 관찰한다 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에 정답은 4번입니다. 우리 12번 볼게요. 신체적 학대 행하는 것은이요. 우리 신체적 학대는 정답 우리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보면 아동을 시설에 버리는 행위는 6이죠.
유기. 그리고 성적 추행하는 행위, 성적 학대죠. 그리고 3번은 아동에게 언어폭력 가하는 행위,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 중에 우리 잠을 재우지 않는 것도 정서적 학대죠. 이거는 신체적 학대. 4번은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는 거는 방임이죠. 그래서 제가 방임과 유기 잘 알아달라고 했어요.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는데 방임과 유기는 좀 헷갈려 해서요. 방임은 우리가 의식주 해결하지 않고 학교에 보내지 않고 불결한 환경에 방치하고 이런 걸 방임이라고 하고요. 유기는 시설에 버리는 거, 이걸 유기라고 합니다. 13번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중 자율성이 형성되는 시기, 내가 할 거야, 유학이죠. 그래서 우리가 똥꼬에 그런 근육에 힘이 가해지면서 내가 똥을 쌀 수 있고 조금 어떨 땐 참을 수 있고, 이것 또한 자율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소변 가리기가 시작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자율성이 형성되는 시기다라고 합니다. 자율성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수치감의 형성이 되죠. 그래서 유학이고요. 영학기는 신뢰감 대 불신감, 학령정기는 주도성 대 죄책감, 학령기는 근면성 대 열등감, 그리고 청소년기는 자정체감 대 역할, 혼돈이죠. 그래서 우리 2번이 정답입니다. 14번 볼게요. 신생아 목욕, 신생아 목욕 돕는 방법, 신생아 목욕. 옳은 것을 고르래요. 목욕 후 제대 부위 소독한다. 이거 맞아요. 목욕 후에 우리 70에서 75%의 알코올로 소독합니다. 목욕하기 직전에 수유하면 이게 토하고 난리 나겠죠. 수유하고 목욕하고 수유를 합니다. 그리고 목욕물의 온도는 뭘로 확인하죠? 팔꿈치로 확인합니다. 손가락이 아니라. 그리고 다리부터 상체 얼굴 순으로 닦는다가 아니라 우리 두미 방향, 얼굴부터 다리로 확인하고요. 닦고요. 목욕 중에 피부색이 푸르게 변하면 목욕물이 당겨준다? 아니죠. 우리 피부색이 푸르게 변한 거는 체온이 떨어졌음을 인지해야 돼요. 즉시 목욕을 중단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5번 볼게요. 우유병을 이용해서 신생아에게 수유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수유 직후죠. 수유 직후 기저귀를 교환하게 한다가 아니라 직전이죠. 침대에 눕히고 아니고 우리가 안고 상체를 올리고 우유병을 물리죠. 왜냐하면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고 우리 중이염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수유 중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주의한다. 3번이 정답이죠. 그리고 수유 남은 우유는 버린다예요. 냉동 보관 아니고요. 소독한 우유병과 젖꼭지를 1일 1회 교체한다. 매번 교체한다죠. 매번 교체합니다. 16번 우리 경련하나 간호도 되게 빈출도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중요하죠. 경련하나 간호, 경련을 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간호 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아동의 사지를 꽉 붙잡지 않고 병실 조명은 어둡게 해주고 의복의 끈과 단추는 풀러줘야 하고 의자를 앉은 채 발작하면 우리가 바닥에 눕혀둬야 되겠죠. 바닥이 안전해요. 의자에 앉아서 발작하면 의자에 떨어져서 환자가 다칠 수 있어요. 낙상이죠. 그래서 바닥에 눕혀줘야 되고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그 물건을 치워준다. 5번이 정답입니다. 경련하나 간호에 대해서 절막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경련을 하면 발작 시간, 양상 잘 관찰해야 돼요. 그래서 몇 분 동안 거의 몇 분도 하지 않아요. 몇 초? 이렇게 발작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그 발작 시간과 어떻게 발작을 하는지, 다리를 흔들었는지, 입에 거품을 물었는지, 눈동자가 뒤로 넘어갔는지 이런 양상을 잘 관찰해야 되고 그것들을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잘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혀가 귀 뒤로 말려들어 기도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수건이나 거즈를 말하든 앞설자 등으로 혀를 눌러줘요. 기도 유지하기 위해서이고요. 의복의 끈, 허리끈, 단추 등은 풀어 눕히고 편안한 상태에 있도록 안정, 주위에 위험한 물건 치우기, 그리고 구강에 분비물이 있으면 흡인되지 않도록 닦아주기,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던가 흡인되지 않도록 도와주면 됐겠죠. 병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해주고 대소변을 싸는 경우가 있어서 비닐이나 고무천을 허리 밑에 미리 깔아두면 좋겠죠. 허리 밑에 깔아둔다 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있고요. 17번 볼게요. 기저귀 발진 볼게요. 기저귀 발진은 영아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통풍이 잘 되는 바지, 통기가 잘 되는 바지를 입혀줘야겠죠. 그리고 발진 부위에 파우더 안 되고 우리 알코올도 안 돼요. 그래서 파우더 알코올 안 된다. 젖으면 즉시 교환한다. 3번이 정답이에요. 우리 축축해서 생기는 게 발진이죠. 아이들 기저귀 잘 안 갈아줘서 자주 갈아줘야 돼요. 젖었으면 바로바로. 그리고 피부가 아이들이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 접치는 부분에 말려서 건조하게 유지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습하게 유지한다. X죠. 3번이 정답입니다. 18번 볼게요. 신생아 아프가 점수에 평가하는 항목은 우리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 평가하는 항목 5가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맥박, 호흡, 근긴장도, 반사 반응, 피부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4번이 정답이죠. 맥박, 맥호, 그리고 근, 반, 피. 맥호, 근반, 피예요. 맥박, 호흡, 근긴장도, 반사 반응, 피부색. 맥호, 근반, 피입니다. 그리고 19번 볼게요. 독립욕구가 증가하고 에릭슨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 사회 심리 발달 단계 이런 그 성취해야 할 발달 과학과 갈등 꼭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서 자아 정체감대 역할 혼돈이 나타나는 시기 청소년기죠. 굉장히 우리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역할 혼돈 청소년기다 이렇게 기억도 해주시면 좋겠죠. 20번 보겠습니다. 우리 탈수도 나와요. 설사로 탈수가 심한 유아를 간혹 보조활동으로 오는 것은 이에요. 체중 측정한다. 우리 20번의 정답 1번이네요. 체중 측정한다. 직장 체온, 설사는 직장 체온하지 않죠. 체외 변경 제한할 필요 없어요. 설사 탈수가 심하다고 해서. 고섬유식이 우리 섬유식이는 변비 환자들에겐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대변을 계속 만들어내는 탈수, 설사인 환자들에겐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섬유식이가 대변을 많이 만들어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설사 환자는 우리가 설사를 일단 멈춰야 하기 때문에 대변을 계속 만들어내는 시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섬유식은 안 돼요. 그리고 전해질 섭취를 증가해야겠죠. 제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우리 21번 볼게요. 고빌리루빈 혈증, 혈액에 빌루루빈이 많이 쌓이는 질환이죠. 그래서 우리 고빌리루빈 혈증으로 광선요법, 같은 말 형광요법이라고도 해요. 형광. 광선요법, 형광요법을 받는 신생아를 위한 간호보조활동으로 옳은 것은 우리 광선요법 간호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체위 변경을 제한한다 아니죠. 우리가 광선이 아이들의 그 피부 표면에 직접적으로 닿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치료 효과가 높기 때문에 피부가 노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체위 변경한다 틀렸죠. 수분 공급 제한한다 안 돼요. 우리 탈수 증상이 올 수 있어요. 왜요? 열을 받으면 열 때문에 아이들이 몸에 있는 수분이 증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탈수 증상을 잘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수분 공급을 제한하면 안 되겠죠. 투명 안대가 아니라 불투명 안대와 우리 기저귀를 착용하죠. 그리고 체온을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예요. 우리 4번이 정답이고요. 얼굴을 제외한 전신의 담요가 아니라 골고루 광선이 쬐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과 생식기만 보호하고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21번의 정답 4번입니다. 22번 볼게요. 모유수유 산모가 유두를 비누로 씻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제가 우려에서 한번 설명해 드린다고 했죠. 유분을 제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답 2번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셔야겠죠. 그리고 23번 볼게요. 신생아 반사 중 발가락을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자극하면 우리 엄지발가락 작은 거 이렇게 발가락이에요. 그래서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우리 발바닥에서 하겠죠. 이렇게 자극을 해요. 볼펜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살짝 긁으면은 엄지발가락은 발 등 쪽으로 이렇게 구부리고 나머지 발가락은 쫙 자기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짝짝 펴져요. 이게 바빈스키 반사입니다. 정답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4번에 있네요. 정답 4번입니다. 24번 볼게요. 4개월 된 영아에게 볼 수 있는 정상적인 발달은 우리 못 가눈다. 다른 것도 볼까요? 대소변
12에서 18개월. 우리 유아기죠. 우리 4개월은 영아기의 아이들이죠. 혼자서 일어난다. 우리 12개월 정도의 애들이 일어나죠. 무릎으로 기어다닌다. 7에서 9개월. 도움 없이 걷기 시작한다. 12개월이 지나야지 도움 없이 걷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25번 볼게요.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엄마, 종이를 가위로 자르면 우리 종이가 아플 거야. 햇님을 나를 보고 웃네. 이게 뭐죠? 아이들이 우리 유아기에 나타나는 물알론, 사물의 의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 모든 사물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인지발달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는 유아기예요. 그리고 유아기에는 우리가 물알론, 같은 말로 사물의 의인화라고도 합니다. 물알론, 사물의 의인화. 엄마, 종이를 가위로 자르면 종이가 아플 거야. 엄마, 햇님이 나를 보고 웃고 있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술적 사고도 이 유아기에 나타나는 인지발달 특성이죠. 그래서 물알론, 같은 말, 사물의 의인화. 그리고 유아기에 또 나타나는 인지발달 특성, 우리 마술적인 사고. 그래서 우리 엘사 인형에 엘사에 되게 아이들이 흥분을 하죠. 뭔가 매직하면 막 얼음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유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6번 마지막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또 탈수 상태 영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탈수의 증상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점막이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빠르고 약한 메코라고 했죠. 빠약 메코. 빠르고 약한 맥박 호흡이었죠. 그리고 점막이 건조해지고 거칠어지고 천문의 함몰, 그리고 또한 피부 긴장감 감소, 체중 감소, 소변의 비중은 증가. 그래서 체중 증가 아니죠. 체중 감소고 대천문 팩만 아니고 함몰이죠. 그리고 구강 점막이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3번. 소변량은 감소하겠죠. 우리 몸에 수분이 없는데 소변량이 증가할 수가 없겠죠. 우리 24시간 동안 물을 조금 내가 평소보다 조금 먹었네 하면 화장실도 덜 가요. 그죠? 많이 먹으면 화장실 많이 가고. 그래서 소변량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피부 긴장감 감소입니다. 그래서 26번에 3번입니다. 여기까지 아동간호학 기출유형 문제 우리 마칠게요. 감사합니다.